우리가 에듀케이션을 할 때 어떤 포인트에서 포커스 해야 될까요? 환자분이 왔어요.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저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 났는데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집에 일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야 될까요? 아니죠. 목의 통증이 불편하신 게 있으실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일상생활 하실 수 있는 건 크게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끝까지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불편하시지 않은 범위에서 페인풀 레인지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일상 동작이라든지 그런 걸 피하지 마시고요.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목의 불편함도 없어지실 거고, 그리고 너무 갑자기 하시던 거를 중간에 스탑하시면 우울증이라든지 오히려 더 무기력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신 여기서 정확하게 라인을 정해 주셔야 돼요. 어디 선까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페인 프리 레인지지만 페인이 한 3까지 느껴져도 뭐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면 그 정도까지는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활동할 때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를 많이 가지시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때 또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활동을 100까지 했으면 오늘 100을 해요. 그리고 내일 쉬어요. 힘드니까. 그 다음날 또 100을 해요. 또 쉬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나눠서 오늘 50, 내일도 50, 그 다음날도 50, 그 다음날도 50. 그냥 하루하루 꾸준히 조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또 어느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Fear Avoidance Movement. 이게 사이콜로지컬 팩터 중에 하나인데요. 고객님들이, 환자분들이 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통증이 늘어나니까는 내가 움직이면 안 되는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 브레인에서 움직이면 통증이 나타나. 그러니까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의 증상 중에 하나죠. 움직임 자체를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가끔 위플라시 크로닉 분들 오시잖아요. 보통 3개월 이상 아니면 1년 이상 되신 분들 진료실 들어오실 때 어떻게 돼요? 목 안 움직이고 목은 가만히 놔두시고 몸만 이렇게 흔들어서 들어오세요. 그렇다고 레인지를 다 이렇게 재봤을 때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근데 얘기를 할 때 목을 또 안 움직이세요. 왜냐면 목을 움직이면 이게 통증이 생길 거라고 이미 브레인이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니까. 이분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다? 처음에 교통사고 날 때부터 너무 주위에서 움직이지마, 너 교통사고 났잖아, 안정을 취해, 쓰지마, 쓰면 아플 거야. 그런 것들이 만성이 돼서 나중에 습관적으로 목을 안 움직이고 여기가 뻣뻣하게 굳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매뉴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고 해도 아주 받아들이는 게 슬로우하기 때문에 조금 회복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접근하기도 조금 까다로운 케이스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떻게 움직이세요. 하실 수 있을 만큼 쓰세요. 꾸준히 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위플라시 인저리가 구글이나 네이버 치면은 너무 많이 나와 있겠지만, 제가 앞선 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객님들한테 우리 고객님이,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손상은 이런 손상으로 의심이 되고요. 우리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확진을 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설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할 때 제가 지금 세우고 있는 가설이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환자분은 지금 리가먼트가, 인대가 살짝 늘어났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근육이 그 방어 기전으로 근육이 경련이 생겼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다른 후관절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패세틱 강글리온이라든지 다른 부분들 손상이 만약에 여러분이 평가하면서 발견이 됐다면 가설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확진은 아닙니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하다가 이게 안 낫는다. 그러면 제가 중간에 가설을 변경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꼴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이 위플라시 인저리가 가지고 있는 손상의 종류라든지 가능한 손상, 그 다음에 가능한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뭉뚱거려서 목이 그렇게 아플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고 있는 가설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런 치료 방법이나 이런 매니지먼트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오브 더 인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프로블럼 리스트가 있는지, 이 프로블럼 리스트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코스 오브 리커버리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런 손상이 났고 이렇게 회복이 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회복에 있어서 저희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환자분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코핑 스트래티지를 네거티브한 거를 포지티브한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예를 뭐가 있을까요? 지금 조금 우울하시거나 무기력감이 있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럴 때일수 어떻게? 나가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든지 아니면은 피지컬 액티비티를 해서 조금 엔도핀을 더 생성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맑은 공기를 마신다든지 해서 집 안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 교통사고 이후에 많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체중의 증가, 웨이트 로스. 왜냐하면 아프다고 생각하고 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밖에 안 나가요. 운동 안 해요. 운동을 왜냐면 주위 분들이 "야 교통사고 후유증이 무섭대. 너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운동을 좀 쉬어." 주위 분들도 쉬라 그러고 어떤 치료사도 "교통사고 이후에는 조금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죠. 쉬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쉬면서 계속 드시는 거예요. 웨이트 로스. 몸무게 살쪘죠? 그러면 어떡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린 더 안 나가요. 왜냐면 맞는 옷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더 있죠. 집에 더 있으니까 어떠죠? 또 살이 찌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죠. 이런 부분들, coping strategies,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비관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액티브하게, 그리고 포지티브하게, 네거티브한 걸 포지티브하게 바꿀 수 있게, 그리고 주변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들. 아, 교통사고는 쌤 회복이 없다던데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움직이지 말래요.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믿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는 우리 고객님이 아니고 고객님보다 더 많이 손상된 사람들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그거는 뭉뚱그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마다 인디비주얼하게 손상의 범위가 다르고 회복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믿으시는 것보다는 저희 말을 믿어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죠. 그거에 대한 에듀케이션이